MBC 경남 바로 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바로 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백율입니다.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굵직한 전국 단위 선거가 올해 상반기에만 2번 치러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쓰임을 다하고 벌여지는 선거 공보물들, 현수막들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가운데 진주시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나온 폐현수막은 예산을 활용해서 장바구니와 청소용 마대로 만들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온 폐현수막들은 휴대용 손가방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가운데 25%만 재활용됐다는데요. 2배가량인 50%는 불에 태워졌고 나머지는 보관 중입니다. 당장 선거운동 방식을 바꾸고 쓰레기를 줄이는 게 힘들다면 자원이 순환될 수 있게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바로 시사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에 창단한 창원시 여자야구단 창미야가 전국대회 첫 출전에 우승이란 성과를 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사에서는 창미야 백승환 감독과 함께 우승의 주역들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역사 이야기 들려주시는 허정도의 우리 동네 이야기, 세상의 모든 뉴스 오만때만 뉴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시사 출발합니다. 포스코 열연 판매점, 현대제철 형강 지정 판매점 삼연철강, 철판, H빔 파이프, 형강 제작 가공까지 토탈 스틸 서비스 센터 삼연철강에서는 다양한 철의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창원 파령동 252-4545 삼연철강. 쉽게 말해 상가는 딱 위치야. 상가 절대 아무거나 하지 마. 위치. 돈 벌고 싶어? 그럼 집중해. 상가는 위치. 창원 NC야구장 앞 스퀘어 B. 야, 너도 상가 가질 수 있어. 분양문의 262-6900 아시아신탁. 모래 위에 한판 승부 제33회 전국 민속 소힘겨루기 대회.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의령 전국 민속 소힘겨루기 대회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의령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민속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순금 350만 원 상당의 금송아지 2마리를 비롯한 많은 경품도 받아가십시오. 대리운전 필요하면 눌러봐요. 삼삼콜 233-3333 눌러봐요. 삼삼콜 3217개면 삼삼콜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삼삼콜 삼삼콜은 카드 결제도 손쉽게. 대리운전은 역시 경남 삼삼콜. 경남에는 삼삼콜.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가치. 김해 신천일반 산업단지. 한림IC와 인접한 창원과 부산을 잇는 뛰어난 접근성. 산지 기반의 튼튼한 지형. 대단지 산업단지만의 특화된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김해 한림 신천일반 산업단지. 입주문의 1533-0168. 김해 신천산업단지 개발.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첫 출전에 우승까지 창원시 여자야구단 창미야가 큰일을 냈습니다. 창미야는 제11회 익산시장기 전국 여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당진 주니어를 10대4로 눌렀습니다. 지난 2020년에 창단한 창원시 여자야구단은 야구를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목표로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바로 시사에서 창미야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백승환 감독, 주장 김예서 선수, 박민성 선수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장미야 감독 백승환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요. 기쁘고 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줘가지고 또 좀 놀랐고 또 이 장미야 여자 야구단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 줄 좀 몸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준 우리 총 한 36명 선수들한테 다들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 특히 창원시 야구협회장님 김정엽
회장님께서 창단부터 아낌없이 지원해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님 박철복 사무국장님께 우리 선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장 김예서 선수랑 박민성 선수 순서대로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시 여자야구단 주장 김예서입니다. 네, 민성 선수도요. 안녕하세요. 창원시 여자야구단 소속 박민성입니다. 네, 이 선수 두 분의 우승 소감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텐데 김 선수와 박 선수 순서대로 한번 우승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승하게 돼서 기뻤고요. 들어올 때 버스 타고 들어올 때 뭐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았는데 우승해서 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민성 선수는요? 일단 우승을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팀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창단 2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했잖아요. 감독님, 네. 2년 만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작년에 이제 우리가 영남리그로 나가면서 네.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근데 전국 대회는 첫 출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단 때 목표가 4강 이상의 성적, 그러니까 이제 3위 이 목표였는데 이제 내심으로는 저는 우승을 좀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대회 첫 출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긴장도 많이 하고 또 뭐 기량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해가지고요. 예, 실력 발휘를 다 주어가지고 선수들이 이번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창미아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된 뭐 원동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2년 동안에 이제 매주 2번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이 열심히 나와주고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의 열정 같아요. 네. 예, 땀과 노력, 열정이고 둘째로는 이제 코치진들의 노력. 저 말고도 코치분들 3명이 더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협회장님과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장님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자 이런 게 다 조합이 돼가지고 네.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아마 그 노력의 대가가 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큰 원동력이죠. 네, 선수분들 또 코치분들 협회 이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김예서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예서 선수단 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일단 저희 팀 분위기는 더가웃 분위기도 좋고 네. 그 현장 그라운드 분위기도 좋고 뭐 좀 긴장하고 떨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뭐 으쌰으쌰해서 긴장 풀고 실력 발휘할 수 있게 일단 다른 팀보다 저희 팀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역시 목소리 큰 네. 사람들이 이긴다고. 네,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네, 김예서 선수는 지금 팀 내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야수 위주로 하고 있고요. 포수나 내야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야구라는 스포츠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즐기는 스포츠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인지 예서 씨가 어떻게 야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저 어릴 때부터 그 동네 야구 하다가 오빠랑 같이 동네 야구 하다가 마산 리틀이라는 곳에 가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자는 안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 옆에서 공 튀기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는 거 보고 감독님이 해도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그때부터 야구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백 감독님이랑 해서 아직까지 같이 야구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어진 인연이네요. 네네네. 네. 좋아하는 야구를 또 다 같이 할 수 있고 우승까지 했지만 그래도 야구하면서 좀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힘든 점 있었을까요? 힘든 점은 타격 안 맞을 때나 실력 발휘 못했을 때 힘들긴 한데 뭐 그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고 더운 날 포수 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더위를 또 이겨내야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박민성 선수는 투수로 멋진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 투수로서 민성 선수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제구력이 좀 안정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침착하게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침착하게 공을 잘 던지는 게 투수로서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성 선수도 좋아하는 야구를 좀 실컷 할 수 있는 게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힘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타격이 안 맞으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날씨가 더우면
체력적으로 힘든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날씨가 좀 더 더워질 텐데 앞으로 훈련할 때 좀 적지 않은 힘든 점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두 분께도 질문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 창원시 여자야구단 창미야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혜서 선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야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 주변에서 다행이다, 잘 됐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민성 선수는요? 저도 뭐 다들 그냥 좋게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이 창미야 팀 내 구성원 나이대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10대부터 50대까지 구성이 된 걸로 들었는데 예. 체력도 조금 다를 것 같고 훈련 계획 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찬단 때 조금 저도 우려한 부분이 그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나이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없고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나이에 네.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화롭게 2년 동안에 아무 그거 없이 진짜 정말 분위기 좋거든요. 할 수 있는 거 저는 즐겁고 오히려 보람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리 있게. 예, 그래서 그렇군요. 더 리드가 돼주시 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좀 야구는 그래도 10대 애들이 잘하죠. 잘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분에서는 모범이 돼주세요. 그렇군요. 평소에 훈련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까요? 매주 금요일 날 저녁하고요. 네. 토요일 날 오전에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 출전. 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이렇게 3일간 예, 진행을 일요일은 하는 시합 있을 때만 하고 시합 네. 없을 때는 쉬고요. 그렇군요. 예. 어떻게 김예서 선수, 박민성 선수는 평소에 훈련하는 거 뭐 힘들진 않으실까요? 네, 딱히 힘든 건 없고 감독님이 프로그램 되게 잘 짜주셔서 훈련하는 거 되게 지장 없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민성 선수는요? 저도 힘든 것보다는 그냥 네. 분위기가 좋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이 앞에 있다고 더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워낙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두 분이니까 훈련이 힘들기보다는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 볼 시간인데요. 김예서 선수는 지금 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계신데 책임감도 크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이번에 전국대 우승하긴 했는데 남은 경기도 많이 남았거든요, 시즌이. 그래서 남은 경기도 다치지 않고 선수단 여러분들 다 같이 재밌게 야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박민성 선수는 한국 여자야구 연맹이 발표한 국가대표에도 이름을 올리셨죠. 앞으로 더 큰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태극마크를 달고 야구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경기가 많이 남았는데 이제 열심히 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독님은 지금 올 시즌 첫 전국 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신 건데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마지막 말씀 들어볼게요. 네. 말 그대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팀은요. 예, 올해는 이제 이번 대회도 또 시작으로 대회가 한 3대회가 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 3위 이상의 또 우승함도 좋고 이상의 목표를 좀 잡고 있고 계속해서 네. 그리고 이 올해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전국에서 최강 하면 이제 장미야라는 이름의 팀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가 이번 팀에 올해에 3명 나왔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배출해가지고 창원시 여자야구단 장미야 하면 여자야구단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에서 명문 팀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창미야 창원시 여자야구단 세 분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시 여자야구단 창미야의 백승환 감독, 주장 김예서 선수, 박민성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6월 6일 현충일 바로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방화창에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성 119 방화창.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방화창. 소방 안전 기준을 통과한 우성 119 방화창으로 결정하십시오. 건축 내외장 절단 절곡 전문회사 우성이 만듭니다. 1811-6166. 한국 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국토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으로 드론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은 물론 농업용 드론 개발 및 제작, 항공 방제와 항공 촬영 등 한국 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05-261-3007. 아이의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MBC 경남 창원 베이비 페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육아용품 전시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 6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MBC 경남 창원 베이비 페어. 마산 창원 진해 김해 311-111 에이스 대리운전 1111 에이스 311-111.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MBC 라디오. 우리 지역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 이야기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허정도의 우리 동네 이야기. 오늘도 허정도 도시공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독립운동가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밀양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마산 이야기인데요. 네. 그 일제기에 있었던 마산 최초의 주식회사였던 원동무역이라는 회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원동무역이 일제강점기에 마산 지역 최초로 한국인이 설립한 주식회사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한국인이 주식회사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세우게 된 건지 그 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제가 한반도에 이제 자기들이 한반도가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 경제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시도를 했죠.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토지 조사 사업으로 농토를 약탈해 가는 것이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조선에서 회사를 한국 사람들이 설립하지 못하도록 만든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조선 회사령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일 병합된 다음에 1월 1일 1911년 1월 1일 총독부가 회사령 법을 공표했는데 이것이 한국인이 주식회사 설립을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총독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도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일제 탄압 속에서도 주식회사를 건립을 한 거네요. 네네. 네, 그럼 원동무역을 만든 이 옥기환 사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마산 최고의 부자였죠. 만석군이라 불렀습니다. 요즘 치면은 재벌과 같은 것이죠. 네. 예, 마산 의시당의 갑부였고 호는 남전이었습니다. 이 옥기환 선생은 남성동 지금은 신한은행 지점 자리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선생께서는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쓸 줄 알았던 부자였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로 마산 장날이 5일 10일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되면 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 앞에 대문에 솥을 크게 걸고 국밥을 끓여가지고 그냥 무료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 마산 장날은 옥부잣집 국밥 먹는 날이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네. 사실
많이 가질수록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옥규환 선생님의 삶은 더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긴 했지만 일제강점기 내내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의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선생의 열정은 한국 최초로 1907년에 시작해가지고 30여 년 동안 지속을 시킨 마산 노동여학의 설립과 운영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마산주 양덕동에 있는 마산중앙중학교가 이 노동여학의 후신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 100년이 되었다고 행사를 하고 있는 마산공립상업학교, 옛날에 마산상고 지금 용마고등학교입니다. 네. 그 외에 마산중학교, 옛날 6년째 마산중학교, 지금은 마중마고죠. 그 학교들을 설립할 때 그리고 마산여자야학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직접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북간도에서 민족학교라고 독립운동가를 키운 동흥중학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모금을 국내에서 했는데 1920년대입니다. 그때 사실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쉽게 낼 수 없잖아요. 그런 일에는. 네. 그런데도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미 군정이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 때 마산 사령관이 데일리라고 하는 미군이었어요. 그때 와가지고 마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마산 시장을 한국 사람 중에 누굴 시켜야 되겠다 하고 시민들에게 여론을 떠보았더니 너도 나도 누구나 똑같이 시장은 옥규환 선생이 하면 틀림없다. 그분이 하면은 제일 낫다. 이런 말씀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일리가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 사양을 하고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그러려면 당신은 당신 나라를 위해서 왜 그렇게 일제시대에는 그렇게 활동을 했느냐. 이제 잘해보자는데 왜 거절하느냐. 뭐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최초의 초대 마산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옥기환 선생이 설립한 원동무역은 주로 어떤 사업을 했을까요? 예, 이 원동무역은 마산 최초의 한국인 주식회사인데 옥규환 선생이 만들었지만 사실 이 원동무역이 생기기 전에 어시장에서 원동상회라고 하는 것을 옥규환 선생이 운영했는데 그게 이제 효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원동상회를 이제 법으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되자 그 몇몇 독립운동가들 명도석, 김철두 선생인데 같이 함께 발기를 한 후에 창립총회를 가져서 원동무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 원동무역은 뭐 육상부, 해상부 그리고 위탁번, 금융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23년부터는 민족운동가였죠. 어령사람 남저 이우식 선생이 사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옥규환 선생은 이사와 대주주로 참여를 했죠. 사실상은 사주였습니다. 위치는 남성동 91번지인데 지금은 거기가 도시 뒷길 취급을 당하지만 그 당시는 마산에서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어시장도 바로 인접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동무역 창립과 비슷한 시기에 마산포에 있는 상인들의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구마산 금융조합이라고 또 이 한국 사람들이 설립을 했는데 그것도 옥규환 선생이 대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가 원동무역이 남긴 이익금 일부를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으로 그 자금으로 보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건 발각되면 정말 폐가 망신하는 일인데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식회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한 자금 조달의 거점 기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겠네요. 네. 그렇다면 광복 이후에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나요? 네, 일제강점기 후기에 이 서울에 있는 일본 사람에게 이 회사를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무역의 역할은 해방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옥규환 선생께서는 워낙 재산이 많았던 까닭에 자식들 대부분이 일본의 명문대학에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큰아들 옥종수 선생이 그 재산을 가지고 사회사업, 교육사업 등등을 했지만 아쉽게도 뭐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을 만나가지고 좀 네. 비밀스럽게 들은 숨겨진 이야기 있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옥기환 선생의 둘째 아들 옥상수 선생 이야기인데요.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식인이었죠. 그래서 아들 중에 제일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결국은 좌파 운동을 하다가 월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 워낙 재산이 많고 워낙 옥기환 선생이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아예 자식을 없는 것으로 하자고 덮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그래서 옥기환 선생이 소개할 때 보면은 둘째 아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직접 그 조카에게 직접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원동무역 건물이 들어선 지 이제 거의 100년이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지금 마산 하포구 남성동에 남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곳을 지나다녀도 위치를 알고 보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층을 이미 정축을 했고 네. 원래 건물은 보이지 않는데 그 건물을 잘 아는 그 앞집에서 지금 90세 정도가 될 때까지 3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아직 원래 건물이 지금 저 건물 덮어놓은 껍데기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네. 이 건물은 1927년에 지어가지고 28년에 준공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콘크리트 건물인데요. 저도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 그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됩니다. 아주 근대식이고요. 그래서 아마 마산포에서 가장 돋보인 근대 건물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네. 도로에 바짝 붙여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처마는 없지만 르네상스식의 열줄을 좀 연상시키는 수직형 벽이 있고 또 벽 상부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갓돌도 딱 박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중후한 출입구를 가진 아주 훌륭한 건물이더라고요. 사진이 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또 역사적으로는 해방되고 난 이후에는 마산교육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는 마산 주둔 미군 인사처 사무실로도 사용되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경남도청에서 경남 지역의 건축 자산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게 나중에 좀 공공의 용도로 뭐 말하자면 마산 근대 경제사 박물관 등으로 왜냐하면 최초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으로 사용되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건물을 잘 알아보기도 힘들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좀 잊혀져 가곤 있지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우리가 잊지 말고 좀 널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동무역은 회사 운영 기간 내내 이 민족주의자들과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부산의 백산무역, 백산 안희재 선생이 설립한 회사 아닙니까? 네. 거기 백산 안희재 선생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특히 조선 국군 회복단과도 관계가 깊었습니다. 이 창신학교 교사이면서 노동여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독립운동가이자 국학자였던 안왁 선생하고 옥기환 선생이 아주 절친했거든요. 이제 관계 때문에 국군 회복단에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군 회복단과의 관계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수년 전에 이 원동무역 터를 독립기념관에서 국내 항일운동 사적지 네.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땅이죠. 그러게요. 그 건물 앞에 가면 그렇게 딱 표지판을 세워놓았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원동무역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원동무역 건물 앞에 가면 그 건물과 인물들을 설명하는 설명문들이 이 두어 개 서 있습니다. 꼭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배출한 언론인이면서 마산 역사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이항열 선생이라고 계셔요. 네. 1,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마산 역사 속에서 전후를 막론하고 옥기환 선생을 능가할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옥기환 선생 그리고 원동무역에 대한 역사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 허정도 도시공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엔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꽃은 다 버리는 불꽃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넌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멀어져가는 너의 손이 붙잡지 못해 아프다. 살아간 만큼만 미워했던 만큼만 먼 날 너를 데려다 줄게. 봄이 오면 그날에 나 피우리라. 제대로 바로 봅니다. 신속하게 바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MBC 경남 바로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오만때만 뉴스. 오만때만 뉴스 시간이죠. 뉴스캐스터 노명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최근 경남에는 밀양 산불로 인해서 피해 면적이 700헥타르를 넘으면서 정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중국에는 반대로 비로 인해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 남부 광시성에 엄청난 폭우로 수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재민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22일부터 내린 폭우로 광시성의 8곳의 도시와 19곳의 현금 마을에서 총 10만 7천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번 폭우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대비하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오랫동안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죠. 네, 맞아요. 특히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5일째가 되는 날엔 구이베이와 구이중 지역에 천둥과 바람을 동반한 그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시성 대부분의 지역이 역대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곳곳에 심각한 홍수와 피해, 그 침수 피해가 있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부분의 마을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붕괴 사고까지 계속해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농가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단 6일 만에 이 일대 농가 4,500헥타르 농지가 유실됐고요. 수십 채의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다리가 무너지고 통신 및 전력 시스템이 파손이 됐다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이 지역 일대는 토지 난개발과 댐 건설 등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토양 지반이 악화된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홍수로 인한 산사태 또 건물 붕괴가 계속 목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사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이렇게 무리한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 본연의 기능이 악화되고 이게 우리에게 또 피해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오만때만 뉴스는요. 고래야, 정말 미안해. 네, 일명 요령 그물이라고 불리는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걸려서 바다를 떠돌던 혹등고래가 구조 일주일 만에 결국 폐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고래는 스페인 마요르카 섬 앞바다에서 구조가 됐는데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예. 이 바다에 버려진 어망에 걸리게 되면 뭐 물고기나 돌고래, 거북이 같은 바다 생물들의 그 몸이 묶여버리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이게 좀 잘 보이지도 않아서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다양한 바다 생물을 얽어매게 되고요. 잠수무 등 또 사람도 이렇게 그물에 걸려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이 혹등고래를 얽어맸던 유망은 30년 전 유엔이 금지한 불법 어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발견됐을 당시에 그 고래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 해양생물학자 겸 다이버인 지지 토라스가 처음 발견해서 동료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길이가 14m, 무게는 25톤짜리 혹등고래는 온몸이 그물에 칭칭 감겨서 옴짝달싹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래의 주둥이 부분이 온통 그물로 뒤엉켜 있어서 그 먹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물도 워낙 커서 다이버 4명이 45분 동안 칼질을 하고 나서야 이 고래의 줄을 풀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구조는 됐지만 그래도 먹이 활동을 못해서 그럴까요?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 후에 고래를 풀어줬지만 일주일 만에 스페인 본토 해안으로 떠밀려 내려왔는데요. 등 지느러미 곳곳에 그물에 베인 상처가 너무 선명했고요. 기력이 다한 듯한 모습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얼마 후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이런 폐 어망들이 뭐 어민들이 실수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버렸을 가능성이 사실 더 높긴 하잖아요. 예. 이런 유령 그물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세 번째 오만때만 뉴스입니다. 여름이 금방 다가왔어요. 이제 곧 해수욕장으로 고고! 네, 지난 5월 중순부터 곳에 따라 낮 기온이 최고 30도를 웃돌면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매번 여름이 다가오면 그 당시 여름이 가장 덥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맞아요. 네, 백유리 아나운서는 계절 중에서 이 여름 좋아하시나요? 제가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런지 괜히 여름이 좋더라고요. 뭔가 네. 아무리 더워도 뭔가 즐길 거리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물놀이도 있고 네. 뭐 냉면, 빙수 이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저는
선선한 그 가을을 좋아했었는데요. 네. 요즘은 쨍한 뭔가 그 쨍한 햇살의 기운이 너무 좋다고 그쵸. 생각이 돼서 여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름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그 해수욕장을 즐기기 위해서 좋아한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수욕장을 즐기지 못했지만 올 여름은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온 건 바로 남해군입니다. 네, 남해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네. 있죠. 상주 은모래 비치 아닌가요? 그럼요. 네. 남해군은 이 상주 은모래 비치 등 남해 지역 5곳의 해수욕장이 오는 7월 8일 일제히 개장을 한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서 상주 은모래 비치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대부분 원래 해수욕장은 오후 6, 7시까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야간 운영을 또 반가워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일반 해수욕장은 언제까지 운영이 될까요? 그 공설을 해수욕장 5곳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간 개방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피서객이 찾아올 것을 예상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소방관, 경찰관, 안전요원 등 1일 2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요. 올 여름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고 또 즐거운 물놀이 많이 즐기시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만때만 뉴스의 노명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리운전 필요하면 눌러봐요. 삼삼콜 333에 3333 눌러봐요. 삼삼콜 3217개면 삼삼콜 창원 마산 진해김을 삼삼콜 카드 결제도 편안하게 불러주세요. 대리운전은 역시 경남 삼삼콜. 경남에는 삼삼콜. 아이의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MBC 경남 창원 베이비 페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육아용품 전시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 6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MBC 경남 창원 베이비 페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 상위 등급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장애 정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보급합니다. 5월 2일 월요일부터 6월 7일 화요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문의 전화 1688-4596.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지난달 31일 밀양 부북면 추나리 일대 화산 중턱에 난 산불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죠. 내일은 마을 주민 한 분 직접 연결해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시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진철, 구성의 민혜영, 노명주, 저는 백유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